안녕하세요, 여러분. 60대 이후, 아니 40년 넘게 부부 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관계가 예전 같지 않네. 맞아요. 어쩌면 어색해졌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성은 말하지 않지만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제가 40년 넘게 부부관계 회복과 성심리를 연구해온 정서연 박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손끝에서 시작되는 따뜻한 관계, 회복법에 대해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 해요. 많은 남성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터치의 방식이 있거든요. 어떤 곳만 만지면 그녀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또 어떤 곳들을 알면 그녀는 조용히 몸을 열어준답니다. 자, 그럼 그 비밀의 장소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볼까요? 이건 단순한 팁이 아니에요. 이건 사랑하는 그녀의 마음과 몸을 동시에 사로잡는 아주 섬세한 예술과도 같을 거예요. 여러분의 밤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황홀경의 세계로 변할 거라 확신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바로 실천 가능한 섬세한 접근법과 터치 방법까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많은 남성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애무라고 하면 흔히들 그곳만을 생각하죠. 하지만 여성의 몸은 훨씬 더 넓고 다채로운 감각의 지도와 같답니다. 그곳만 집중적으로 만지면 오히려 그녀는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의 성감대는 단순히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거든요. 온몸이 섬세한 안테나처럼 예민하게 반응하는 곳들이 많아요. 그녀의 몸을 하나의 멋진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셰프가 최고의 요리를 만들 듯 그녀의 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이 사람은 내 몸을 그저 성적인 도구로만 생각하는구나라고 느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겠죠. 자, 그럼 여성들이 말없이 반응하는 7가지 신체 부위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 목덜미와 귓불 주변이에요. 이곳은 여성들이 생각보다 훨씬 예민하게 반응하는 곳이랍니다. 목덜미를 부드럽게 쓰다듬거나 귓불을 살짝 깨물듯이 애무하면 그녀의 몸은 마치 스위치가 켜지듯 반응할 거예요. 낮은 목소리로 사랑을 속삭이거나 뜨거운 숨결을 불어넣어 보세요. 그녀의 온몸에 소름이 돋고 기대감에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머리카락과 두피예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기거나 두피를 손가락 끝으로 지압하듯이 마사지해 보세요. 피로가 풀리면서 온몸의 긴장이 이완되고 편안함 속에서 성적인 흥분이 더 쉽게 찾아올 수 있답니다. 마치 따뜻한 온천에 몸을 담그듯 그녀는 당신의 손길에 완전히 녹아들 거예요. 세 번째, 입술과 입술 주변이에요. 키스야말로 애무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겠죠. 하지만 단순히 입술만 맞대는 키스가 아니라 그녀의 입술을 부드럽게 빨아들이거나 혀끝으로 입술 주변을 간지럽히듯이 애무해 보세요. 그녀의 입술에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고 혀로 그녀의 혀와 부드럽게 엉키는 깊은 키스는 성적인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거예요. 입술은 우리 몸에서 신경종말이 아주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라 섬세한 자극에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네 번째, 허벅지 안쪽과 오금이에요. 이곳은 의외로 많은 여성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곳이에요. 특히 허벅지 안쪽은 부드럽게 쓸어 올리거나 오금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압박하듯이 마사지해 보세요. 이곳은 평소에 잘 만지지 않는 부위라 더욱 새로운 자극으로 다가올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시작해서 그녀의 반응을 살피면서 점차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치 조심스럽게 꽃잎을 만지듯이 말이죠. 다섯 번째, 팔 안쪽과 손목이에요. 이 부분도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생각보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곳이랍니다. 부드러운 키스를 퍼붓거나 손가락으로 살짝 쓸어내리듯이 애무해 보세요. 이곳을 통해 그녀의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작은 전구에 불이 들어오듯 그녀의 몸이 서서히 깨어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섯 번째, 엉덩이와 꼬리뼈 부근이에요. 이곳은 여성의 성적인 에너지가 모여 있는 곳 중 하나랍니다. 엉덩이를 부드럽게 주무르거나
꼬리뼈 부근을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해 보세요. 특히 꼬리뼈 부근은 자궁과 연결되어 있어 자극이 오르가슴으로 이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직접적인 자극보다는 부드럽고 은근한 자극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답니다. 마치 파도 타기를 하듯 그녀의 몸의 움직임에 맞춰 부드럽게 이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 7번째, 가장 중요한 클리토리스 주변이에요. 클리토리스는 여성 오르가슴의 핵심 스위치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너무 강하게 자극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답니다. 클리토리스는 매우 예민해서 마치 보석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다뤄야 해요. 처음부터 클리토리스를 직접 만지기보다는 그 주변의 소음순 안쪽과 바깥쪽, 그리고 회음부를 부드럽게 애무하며 예열하는 것이 중요해요. 혀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거나 손가락으로 살짝 쓸어내리듯이 자극하며 점차적으로 흥분도를 끌어올려야 한답니다. 그녀가 충분히 흥분해서 촉촉해지고 부풀어 오르면 그때 클리토리스를 조심스럽게 애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혀끝으로 살짝살짝 건드리거나 부드럽게 핥아 올리듯이 혹은 입술로 가볍게 감싸듯이 흡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극의 강도는 그녀의 반응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조절해야 해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이 과정은 마치 꽃봉오리가 서서히 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갑작스러운 강한 자극은 꽃봉오리를 망가뜨릴 수 있지만 기다림과 섬세함 속에서 피어나는 쾌감은 훨씬 더 강렬하고 아름다울 거예요. 다음으로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감각과 반응의 과학적인 이유를 알아볼까요? 젊을 때는 몸 전체가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와 함께 신체 감각도 조금씩 달라진답니다. 특히 폐경 이후에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면서 질건조증이나 성교통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그래서 젊을 때처럼 직접적인 자극보다는 온몸을 아우르는 부드럽고 섬세한 터치가 더욱 중요해지는 거죠. 부드러운 마사지나 애무가 전반적인 혈액순환을 돕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면서 성적인 흥분을 더 쉽게 유도할 수 있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애무 방식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오일이나 로션을 활용해서 부드러움을 더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단순히 성적인 쾌락을 넘어 서로의 몸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이 손끝 하나의 차이가 부부관계 전체를 바꾸는 실제 사례를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한 부부가 있었어요. 결혼 30년 차였는데 남편분은 항상 그곳만을 집중적으로 애무했다고 해요. 아내분은 그럴 때마다 뭔가 아쉽고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제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남편분이 아내분의 목덜미와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허벅지 안쪽을 섬세하게 애무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내분도 어색해했지만 점차 남편분의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손길에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죠. 아내분은 그제야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다고 해요. 단순한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 깊은 정서적인 유대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거죠. 결국 이 부부는 다시 뜨거운 관계를 회복했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도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손끝 하나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변화예요. 마지막으로 지금 바로 실천 가능한 섬세한 접근법과 터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서두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애무는 마라톤과 같아서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면 금세 지쳐버리고 상대방도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부드럽게 천천히 시작해서 그녀의 반응을 살피면서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해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듯 아주 작은 파동으로 시작하는 거죠. 둘째, 대화를 많이 하세요. 애무 중에는 격렬한 쾌감 때문에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애무 전후의 피드백 타임이 매우 중요해요. 애무 전에는 가볍게 오늘 어떤 느낌이 더 좋을 것 같아? 특별히 원하는 자극 있어? 와 같이 물어보세요. 애무 후에는 어땠어? 뭐가 가장 좋았어? 하고 솔직한 느낌을 나눠보세요. 그녀가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이러한 솔직하고 개방적인 대화는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 깊고 친밀하게 만들고
다음번 애무를 더욱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거예요. 셋째, 오감을 모두 활용하세요. 단순히 손으로만 만지는 것이 아니라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까지 모든 감각을 동원하는 거예요. 은은한 조명, 잔잔한 음악, 아로마 오일의 향기, 달콤한 키스, 그리고 부드러운 손길까지.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 그녀는 오감을 마비시키는 쾌락의 무대에 완전히 몰입하게 될 거예요. 마치 셰프가 최고의 요리를 만들 듯 그녀를 위한 완벽한 공간과 시간을 선물하는 거죠. 넷째, 끊임없이 변화를 주세요. 애무는 단순 반복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예술이에요. 똑같은 방식의 애무는 그녀를 금세 지루하게 만들 수 있어요.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렬하게,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압력과 속도의 변화를 주고 애무하는 부위도 다양하게 바꿔가며 그녀의 감각을 끊임없이 새롭게 자극해야 한답니다. 마치 재즈 음악처럼 익숙한 멜로디 속에 예상치 못한 변주를 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뇌에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전달해서 쾌감을 증폭시키는 핵심 전략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고 뛰어난 기술을 구사한다 해도 그 바탕에 진정한 사랑과 깊은 배려가 없다면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답니다. 그녀의 몸을 존중하고 그녀의 쾌감을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이 모든 기술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녀의 기분, 그녀의 편안함, 그리고 진정한 만족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애무에 임할 때 비로소 앞서 언급한 모든 기술들이 조화를 이루며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거예요. 당신의 진심이 그녀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때 애무는 단순한 행위를 넘어선 두 영혼의 짜릿하고 깊은 연결이 될 거예요. 육체적인 쾌감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기술 아닐까요? 이 비결들을 통해 여러분의 밤이 더욱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모든 비결들이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더욱 깊고 뜨겁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라 확신해요.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 당신의 사랑하는 그녀가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따뜻한 관계 회복법에 분명 감동할 거예요. 감사합니다.